오늘 준비한 내용은 소셜 마케팅 성공 사례고요. 실제로 개인이나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소셜 마케팅을 활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고요. 부제로는 실전에서 통하는 사례로 배우는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부제로 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3부로 제가 좀 구성을 했고요. 1부에서는 소셜 마케팅이란, 2부는 국내외 소셜 미디어의 성공 사례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3부는 실전 전략 정리 및 실습이라고 해서 정했고요. 실습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봐서는 이제 시간 지나가는 거 보고 그리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소셜 마케팅이라고 잡았고요. 소셜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또 과거와 현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자 행동 패턴의 콘텐츠 소비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성공하는 브랜드의 공통점으로 진정성, 소통,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소셜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좀 범위가 좀 너무 많이 커져 가지고요. 사회적 문제까지 이렇게 다 다루게 되는 것이 이제 소셜 마케팅이라서 저희는 좀 더 좁게 해가지고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참여 유도하고, 또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그 목표로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 잘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소셜 미디어 마케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소비자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콘텐츠를 통해서 감정적 연결이 형성이 되고, 이제 주로 이제 팬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공유, 댓글, 좋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구독자들이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변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처음에는 생산 중심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산업혁명 전후로 해가지고 자급자족을 하던 시대에서 이제 한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서 만들어 나가게 되는 이런 생산 중심의 시대에서 제품이 많아지면서 제품 중심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제품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업을 한다든지 또 광고를 한다든지 라고 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판매 중심으로 많이 알리고 많이 팔려고 하는 판매 중심으로 갔던 것이 그 다음번에는 이제 고객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 중심, 제품 중심, 판매 중심은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됐고, 고객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제부터는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팔리지 않는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것이 이 고객의 니즈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추지 않으면 기업은 망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 그 기업과 소비자가 같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사회 중심으로 바뀌어서 물건만 잘 만드는 거로 끝나지 않고 이 기업이 얼마나 자연을 생각하는가, 얼마나 인류를 생각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까지 이제 소비자들이 보는 거죠. 해가지고 뭐 뉴스상에 좀 이렇게 이 기업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알아서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사회중심적 마케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와 현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보게 되면 중심 매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TV, 라디오, 신문 전단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하고 접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들어서는 유튜브, 인스타, 틱톡, 블로그 이런 식으로 해요. 오히려 그 영상 매체라든가 모바일로 접할 수 있는 이런 매체들로 바뀌게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TV를 튼다던가 라디오를 튼다던가 아니면 뭐 신문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 한 방향으로 가게 됐지만, 이제는 쌍방향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형태로 바뀌게 됐다. 메시지의 주체도 전에는 기업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소비자 중심, 고객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 콘텐츠의 속도도요, 과거에는 이제 긴 주기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뭐 바로바로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로 바뀌게 됐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행동과 패턴에 대한 그 트렌드를 보게 되면요, 역시 그 새로운 MZ 세대의 흐름하고 또 알파 세대 중심으로 이제 흐름이 이제 변화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짧고 강렬한 콘텐츠, 쇼폼이라고 하죠. 짧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정보와 재미 이런 걸 동시에 추구하고, 요걸 이제 그 인포테인먼트라고 합니다. 이제 인포테인먼트가 인포메이션하고 엔터테인먼트를 합쳐가지고 만든 게 이제 인포테인먼트.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철학,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고객의 가치 있는 소비, 또 윤리 소비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제품 중심보다는 오히려 이 제품이 얼만큼 나한테 가치가 있는가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또 고객이 직접 콘텐츠에 참여하는 이런 적극적인 형태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트렌드 키워드는 뭐 참여형 콘텐츠, 챌린지, UGC, 댓글 소통, 또 밈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젊은 세대의 중심으로 움직이면서도 참여해 나가고 같이 공감해 나가는 이런 세대로 완전히 바뀌게 됐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하는 브랜드의 공통점으로 해서 세 가지를 좀 짚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주작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인기를 좀 얻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거나 아니면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이러는데, 소비자들은 이게 가짜로 만들었는지 진짜로 만들었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주장만 쫓아다니면서 찾아내는 그런 또 인플루언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가 진심으로 다가가는 태도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소통입니다. 실제로 이 기업이나 이 인플루언서가 계속해서 고객과 소통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보고 있습니다. 댓글, DM, 라이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고요. 소통의 예로는 이제 웬디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패스트푸드인데, 결국에는 이 웬디스가 이제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1등으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진행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세 번째 테마가 참여입니다. 유저가 직접 콘텐츠에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내돈내산이라고 해서 내가 직접 내 돈으로 사고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 후기를 올리고 이것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 사례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론이었고, 실제 기업은 어떤 식으로 이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성공으로 이끌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사례, 그 다음에 해외 사례, 세 번째는 국내외 사례에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기업 말고 일반인들이 좀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성공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국내 성공 사례입니다. 요거는 오뚜기에서 진행한 내용들인데요. 오뚜기의 진라면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짧게 만드는 이런 쇼폼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그런 팔로워들을 만들고 이게 결국에는 구매로 이어지고, 저는 신라면이 1등인 줄 알았는데 진라면이 1등이더라고요. 네, 진라면이 1등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역시 고객과의 소통이 오뚜기가 빨랐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오뚜기가 이제 착한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걸 이제 오뚜기 스스로가 내가 착한 기업이야 라고 이렇게 떠들면 뭐 지자랑하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유저들이 또 사용자들이 오뚜기에 대해서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참여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사회공헌 활동도 직접 알리지 않고 유저들이 그 공헌 활동에 참여해서 유저들 스스로가 알리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래가지고 오뚜기가 이제 별명이 갓뚜기가 된 거죠. 네, 갓뚜기로 하게 됐고, MZ세대들로부터 이 오뚜기가 사실은 오래된 기업이거든요. 새롭게 재탄생하게 됐다라고 해서 핵심 전략으로는 직접 진정성 있는 스토리, 그 다음에 훈훈한 콘텐츠, 요 영상 자체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게 됐고요. 자발적으로 이제 팬이 만들어지도록 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던킨도너츠입니다. 던킨도너츠가 이제 왜 브랜드가 던킨도너츠인가를 봤더니 도너츠를 갖다가 먹으려고 하다가 음료 소스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졌네 해가지고 이제 건져 먹는데 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빠뜨린 도너츠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빠진 도너츠, 던킨도너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던킨도너츠가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채널로 뭘 썼냐면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하는 툴을 썼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카오톡인데 기업이 만들 수 있는 채널이 카톡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통해서 던킨도너츠가 이제 카톡 채널로 소비자들이 들어오게 하고, 카톡 채널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 일반 카카오톡은 단체톡을 날리면은 정지되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허락 안 받고 카톡을 날리면 이게 신고가 되면은 내 카톡이 하루간 정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도록 막게 돼 있는데, 요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채널이고, 소비자들이 자기가 들어와서 회원이 됐기 때문에 뭐 10,000통이고 100,000통이고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게 이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그래서 던킨도너츠가 이제 카톡 채널을 열고 여기서 이벤트를 한 거죠. 이벤트를 해서 당첨이 되면 가까운 던킨도너츠 점에 가서 그걸 사 먹으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던킨도너츠 코리아에서 카카오톡 풀친 이제 플러스 친구죠. 해가지고 마케팅해서 풀친 3개월 만에 90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또 바로 매출로 이어지게 돼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로 이어지고, 또 소비자들이 이제 이런 이벤트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인하고 참여 유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던킨도너츠의 성공 사례가 됐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백종원 사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원 셰프가 1등 셰프로 이게 올라가게 됐던 그 스토리가 이 마리텔이에요. 마리텔 이제 마이 리틀 텔레비전 해가지고 마리텔에서 별명이 슈가보이입니다. 슈가보이. 백종원 셰프가 하도 설탕을 하도 많이 넣어가지고 별명이 이제 슈가보이. 네, 슈가보이 해가지고 마리텔에서 1등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마리텔 같은 경우는 이 지상파가 아닌데 거기서 1등 하다 보니까 그 유명세로 지상파까지 나오게 되면서
유명하게 된 사례가 바로 이 백종원 대표고, 요즘에는 좀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그래도 뭐 흑백 요리사에서 심사위원으로도 나오고 했었죠. 그래서 백종원 대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마이 리틀 텔레비전 해가지고 쇼폼을 활용했습니다. 마리텔 보게 되면은 이렇게 미션이 있어가지고 짧게 방을 이동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이런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금방 미션 끝내고 막 그 시간 쪼달리면서 막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또 재미를 주고, 그 다음에 마리텔 보시면은 댓글 막 엄청 달립니다. 댓글.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재미를 갖게 된 그러한 원인이었다라고 해서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린스를 갖다가 이제 재편집하고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이제 재밌으니까 이제 젊은 유저들은 금방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제 알려나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제 댓글 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미를 느끼게 되고, 요것이 이제 재미, 이슈, 해시태그 이런 걸 결합을 해서 짧지만 중독성 있는 콘텐츠로 성장하게 됐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맛집에 대한 거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제 저도 이제 컨설팅 같은 거 가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데, 낯선 데 가면은 출출한 데 이제 먹어야 되겠는데 맛집이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 찾아가지고 보게 되면은 잘 걸리면은 괜찮은데 잘못 걸리면은 이거 낚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번에 이 맛집 같은 경우도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지금 이제 요 맛집을 올리는 이런 인플루언서들도 매일같이 새로운 컨텐츠를 올리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오히려 권장을 해요. 권장을 하고, 그 고객들이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 주인장이 답글을 다는 거죠. 네. 주인장이 이렇게 답글을 다는 거를 읽어보면 이 주인장, 한 줄짜리 짧아도 이 주인장의 마인드가 어떤 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로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저도 이제 컨설팅 할 때, 네이버 플레이스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댓글을 달면 꼭 답글을 달아라. 네? 그러면 이것이 성의 있고 진정성 있다고 보인다라고 알려나가는 거죠. 혹시 뭐 식당이나 요식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신사가 좀 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무신사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네, 답을 바로 말씀드리면요. 무신사는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홈페이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신사가 신발 가게예요. 신발 가게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발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신발만 팔지 않고 의류도 같이 팔고, 깔맞춤 해야 되니까 의류도 팔고 자파도 팔고, 신발하고 의류 있으니까 또 가방도 좀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무신사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요 무신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신발과 의류를 팔지 않고 좀 그래도 수준급의 모델들을 영입을 해가지고요. 그 무신사에 있는 옷을 입고 워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입었을 때 저렇게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매 의도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쓰면서 확 크게 된 것이 바로 무신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강화하고요. 이 이미지는 무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해가지고 의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테마로 무신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쇼핑몰이 아니라 스트리트 패션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갔다. 무신사 스타일이라는 그러한 브랜드로 인지가 될 정도로 이제 고객 충성도가 쭉 올라가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한번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고 1등 브랜드입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제 이 광고를 하더라도 제품을 광고하지 않고 어떤 철학이나 이미지를 알리려고 하는 부분에 더 강점을 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지고 이 퍼스널 브랜딩을 연계해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요. 최근에는 그 You Can Stop Us 해가지고 당신들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스포츠 정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금방 이제 1억 뷰 돌파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했고요. 이 나이키 광고를 이렇게 보면은 심장이 빨리 뛰고 뭔가 좀 이렇게 그 의욕이 올라오도록 하는 그런 영상이죠. 그래서 철학과 가치 중심의 콘텐츠를 만들고 감동, 공감, 참여 유도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We're never alone. And that is our strength. Because when we're doubted, we'll play as one. When we're held back, we'll go farther and harder. If we're not taken seriously, we'll prove that wrong. And if we don't fit the sport, we'll change the sport. We know things won't always go our way. And the world's sporting events are postponed or cancelled. But whatever it is, we'll find a way. And when things aren't fair, we'll come together for change. We have a responsibility to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And no matter how bad it gets, we will always come back stronger. Because nothing can stop what we can do together. 감동적이죠. 왜? 나이키 마크는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제품 좋다라는 거 하나도 안 나오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나이키 사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그런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프로라고 해서 익스트림 스포츠 영상 카메라예요. 영상 카메라인데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들이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베네핏을 주는 형태로 해서 고프로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 너무 멋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샀잖아요. 네. 사고 나서 이거 찍으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2학년 때나 해야지 큰일 나겠다. 고프로는 이제 고객이 직접 찍은 영상을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직접 찍은 거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 저처럼
이래가지고 올리는 것이 이제 유행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유저들이 그 구매하고 유저들이 사용 설명, 매뉴얼 뭐 이런 거 다 올리고 그걸 또 유저들이 보고 다시 확산하고 이런 형태로 만들었고 그것이 또한 기업의 전략이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유저가 곧 마케터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했고요. 저희가 이제 뭐 기업을 운영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 장사는 알아서 되고 기업은 알아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넷플릭스입니다. 최근에 그 폭삭 속았수다. 네, 저는 이게 해외 영상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네? 눈이 퉁퉁 부어서 인도 유저인데 눈이 퉁퉁 부어. 왜 이렇게 눈이 부었냐 그랬더니 폭삭 속았수다고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래서 아니 이게 한국인 정서인데 그렇게 울 수가 있나? 네? 한국 정서잖아요. 근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월드와이드 어디든 다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 폭삭 속았수다로 또 한 번 더 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놀라게 됐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넷플릭스가 그러한 그 동영상 콘텐츠를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징어 게임, 뭐 더 글로리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쇼폼에 올려서 더 많은 광고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밈과 트렌드를 활용을 하고 SNS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댓글, 리그램, 유튜버 협업을 통해서 콘텐츠를 빨리 확산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백만 뷰가 금방 오픈이 되고 그것이 또한 시너지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넬입니다. 네, 샤넬 같은 경우도 이 명품이 원래 그 SNS를 잘 안 하기로 유명해요. 안 하기로 유명하고 우리는 뭐 좀 약간 도도한 거. 우리는 안 해도 고객들이 있어.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샤넬은 오히려 이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들어와서 SNS 참여했던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틱톡을 통해서 명품 대중화를 좀 전략을 했고요. 전통적인 럭셔리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샤넬백 언박싱이라든가 이번에 이제 그 신제품 화장품을 만들면서 이걸 쇼폼으로 홍보를 하게 됐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해가지고 뷰티 제품 매출이 급등하고 또 명품 브랜드로서 젊은 층들한테 한 번 더 다가가게 되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좋아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고객의 연령 그레이드가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공 사례는요. 이제 이거는 기업들 얘기고 이제 우리들이 좀 한 것들 뭐 엄나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입 짧은 해님입니다. 네, 먹방러죠, 먹방러. 해가지고 저는 이거 먹방 보면서 이제 어떻게 저게 다 배로 들어갈까? 진짜로. 네, 그게 저는 항상 너무 잘 드세요. 그리고 저거 찍는 이제 실시간 보게 되면 막 11시 반 이때 찍거든요. 저거 먹고 그 다음날 얼굴이 수박만해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게 저는 좀 제일 궁금했는데 어쨌든 입 짧은 해님이가 그 대박이 나게 된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입 짧은 해님이 먹방러로 유명하고요. 일반인 출신의 먹방러이지만 초기에 이제 소박한 구성을 통해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공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 요리사에도 입잡은 해님이 나와요. 고객으로 나오죠. 네, 그리고 놀토라고 해서 놀토 아시나요? 네, 놀토에서 입짧은 해님이가 이제 못 맞히면은 대신 먹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은 뭐 많이 유명해졌고요. 협찬도 많이 들어오고 광고도 하고 입짧은 해님이라는 브랜드로 굿즈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사임당 다 아시죠? 네, 심사임당은 뭐 너무나도 유명해졌고요.
심사임당의 그 인플루언서의 파워 하나로 다시 한번 그 이커머스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커머스의 영세대라서 사실 심사임당은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 중에 하나인데, 이 고객의 이 팔로워가 기하급수적으로 팍 올라가게 됐던 영상이 뭐였냐 하면, 친구가 놀러 와요. 심사임당 사무실에 놀러 오는데, 이 친구가 창업 다마고찌라고 하는 그 영상 보신 분? 네, 꽤 되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워낙 초보자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커머스 전문이기도 하고 보면서 저 창업 다마고찌는 분명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르면서도 물어보고 막 좌충우돌 하면서 결국에는 매출을 내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을 통해서 유저들은 야, 창업 다마고찌도 하는데 저렇게 초보자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다 뛰어든 것이 이제 심사임당의 그 창업 성공 스토리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실행력에 대한 것과 또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학습해 나가는 것들이 유저들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싸이입니다. 네, 강남스타일이죠. 강남스타일. 유명하죠, 뭐. 그래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2012년 7월 15일 날 유튜브에 이제 뮤직비디오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10억 뷰를 달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뭐 안 보신 분 없으시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영상 보면은 이거 너무 대충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막 그냥 허접하게 하고 막 대충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대충 만들었다 이랬는데 그걸 이제 B급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더 먹힌 거예요. 제대로 만들었으면 아마 10억 뷰를 못 갔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대충 만들다 보니까 야, 봤어? 이래가지고 이게 쫙 퍼져가지고 10억 뷰를 달성하게 되고요. 사실 싸이가 요 강남스타일 전에만 해도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강남스타일이 뜨면서부터 월드와이드의 톱스타로 이제 바뀌게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콘서트 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도 하고 이렇게 됐던 것이 강남스타일의 성공 사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제가 이거 아주 감명 깊게 우리 요리 전문 교수님도 여기 앉아 계신데, 흑백 요리사. 이게 흑수저와 백수저 해가지고, 흑수저는 요리사로서의 능력은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그 다음에 백수저는 이제 이미 명망이 높아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요리사. 백수저 20명과 흑수저 80명이 대결을 하는 흑백 요리사 해가지고, 이것도 컨셉을 너무 잘 잡아서 성공한 케이스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반영했고요. 흑백 영상미를 좀 강하게 했고, 또 컬러를 제거해서 흑백 영상이 오히려 집중도를 주게 됐다.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과 연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요리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스토리를 심고 철학을 심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흑백 요리사 끝나고 나서 여기에 참가했던 요리사분들은 다 대박, 전부 대박 나가지고 유명 셰프는 4년치 예약이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예약하면 5년 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죽지도 말아야 된다. 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하게 됐고, 그것이 하나의 또 흐름이 됐고, 요게 또 이제 K푸드, 물론 이제 항신만 한 건 아니었지만 K푸드를 갖다가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또 매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설명을 했더니, 나이 먹은 우리는 이 유튜브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넣었어요. 네. 박망예 할머니. 혹시 몇 살인 줄 아세요?
맞춰보시죠. 79세. 79세. 그래가지고 박막리 할머니가 시니어 인플루언서 중에서는 대박난 케이스. 이분 말고 또 이제 패셔니스타하고 또 뭐 법률 전문가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알려져 있어가지고 한 분 넣었습니다. 박막리 할머니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요. 손녀가 우리 할머니 요리 막 설명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손녀가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박막리 할머니 한번 소개시켜 봤습니다.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콘텐츠. 그러니까 이제 꾸밈이 없었어요.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찍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Z세대와 MZ세대를 사로잡는 할매 감성으로 반전 매력이 있었고요. 젊은 손녀 김유라 콘텐츠의 기획력과 브랜딩이 또 한몫을 했다라고 해서 화장품 이번에 출시했습니다. 레레라는 화장품 브랜드 출시하고 책도 내고,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방송도 출연하고 브랜드 협업하고 시니어들 이렇게 모여 있는 데에서는 특별 강사로 영순이에요, 영순이 특별 강사. 왜냐하면 시니어들한테는 왕이니까 해가지고 성공 사례입니다. 김미경 강사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김미경 강사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일반인 강사들 중에서는 가장 몸값이 비싼 김미경 강사를 좀 가져왔고요. 김미경 강사는 연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을 한 후에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애들 가르치는 거 운영을 했는데 우연히 한 강사가 펑크를 내는 바람에 땜빵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준비를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강의를 맡게 되고 그 강의를 갖다 밤새워서 준비하고 강의 마치고 나서 피드백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첫 강의였는데 피드백이 너무 좋아서 강의 너무 좋았다. 한 번 더 해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면서 강사 한번 해볼까? 이게 이제 김미경 강사가 스타 강사가 됐던 모멘텀, 하나의 모멘텀이었다라고 해서 18년간 이제 무명 시절의 그 강의를 얘기하는데 강사료가 뭐 10,000원, 시간당 10,000원, 20,000원, 30,000원일 때도 너무 많았다. 너무 많았다. 예. 해가지고, 근데 그거마저도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모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도 그 강사를 하지만 코로나 터지면서 다 취소됐어요. 네, 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약속한 것처럼 다 전화 오더라고요. 다음에 약속 잡겠다고. 그래가지고 김미경 강사도 이제 밥줄이 끊어진 거죠. 근데 그때 김미경 강사는 그러면 유튜브로 하자, 온라인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그때 이제 MKYU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MKYU가 MKN U University라고 하는 4년제 대학은 아니고요. 네, 그 자기 개발로 해서 김미경 대학교를 만들어서 대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료도 받고 콘텐츠 공유하고. 제가 김미경 강사 강의 들어봤는데 진짜 이렇게 쫙 압도하더라고요. 요즘에는 1시간에 2천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0,000원, 20,000원에서 2천만 원으로. 그 모멘텀이 결국에는 코로나였다. 그러니까는 위기가 결국에는 승리의 도약대가 됐다. 뭐 인생 좀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승리의 도약대 바로 전에는 위기가 있었다. 그 위기를 넘기면 바로 승리한다라고 해서 김미경 강사 마지막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 사례 한번 쭉 말씀드렸고요. 성공 전략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많은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꾸준하고 일관적인 콘텐츠 관리. 그러니까는 내가 팔로워가 있든 없든 꾸준하게
팔로워를 늘려나갈 필요 없이 나만의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든 인플루언서든 결국에는 이제 요 팔로워가 있냐 없냐, 구독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내가 이렇게 연연하게 되면 오래 못 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만의 콘텐츠, 자신만의 컬러로 스토리를 전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팔로워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도 보면 이렇게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또 구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댓글이 달리게 되면 꾸준하게 댓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챌린지, 해시태그 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이벤트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 보면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면서 뭐 댓글 달아주시면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참여하시면은 뭐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또한 그 구독자를 끄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 브랜드 캐릭터, 그 다음에 톤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해요. 먹방도 하고 여행도 하고 영화도 하고 책 소개도 하고 일상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동일한 콘텐츠, 비슷한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치 중심의 콘텐츠. 그래서 재미라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인기를 끌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그 인플루언서의 철학을 담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생관에 대한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포인트를 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감동, 유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자들을 끌어나갔다. 다양한 확장성을 노력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끝나지 않고 도서라든가 이벤트, 이커머스, 또한 그 학습, 뭐 이렇게 유료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산을 시켜 나가는 데에도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로 옮겨서요, 이제 실전 전략 정리 및 실습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도출한 핵심 전략 5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성공 사례 도출에 대한 핵심 전략 5가지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빠르게 바꿔 나가지 않으면 이제 저도 이거 처음에는요 막 이렇게 짧은 영상, 빠른 영상, 그 다음에 막 요란한 영상이 좀 버거웠어요. 왜냐, 저도 이제 이렇게 버거웠는데 지금은 그 영상이 아니면 그냥 넘기게 돼요. 딴 거 봐요, 딴 거. 서 있나? 이러고 딴 거 봐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물들어,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다 급해요. 제가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만 급해. 한국 사람만 빠르고. 네,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짧고 강렬한 콘텐츠여야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 배우러 갔더니 그 짧고 강렬한 콘텐츠에 대한 것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느슨하게 천천히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15초에서 30초 브랜드에 첫인상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하고, 감각적 영상, 밈, 그 다음에 비포 애프터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좋다. 그래서 참여형 콘텐츠 해가지고 고객이 직접 참여하게 해야 구독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 이벤트, 챌린지 이런 것들을 좀 한다. 그래서 해시태그 캠페인, 스토리 투표, 댓글 유도, 그 다음에 함께 만드는 콘텐츠, 유저들이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콘텐츠를 갖다 쓰는 거죠. 저희도 보면 이렇게 쿠팡이나 새로운 거 구매할 때 뭘 중점적으로 봐요? 후기. 그죠? 나와 똑같은 고객이 후기를 어떻게 썼는가 보는 것처럼 그 콘텐츠, 유저가 만든 콘텐츠를 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브랜드 콘텐츠 해가지고 창업 스토리, 사장님의 가치관, 제작 과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브랜드가 사람이고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 나갔다라는 거.
네 번째는 UGC입니다. 이게 이제 User Generated Content라고 해서 사용자가 직접 만들죠. 지금은 내가 곧 방송국이고, 내가 곧 출판사고, 내가 곧 영화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전부 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제가 이제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도 스마트폰 하나로 다 관리를 해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고객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리뷰, 의견 등을 통해서 당신의 경험이 곧 브랜드 컨텐츠가 된다라고 해서 직접 만들고 그걸 바로 올리고 실시간으로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오고 이런 시대가 됐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꾸준함과 톤 앤 매너 유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브랜드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그 사람만의 색깔, 말투, 시각 이미지, 색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통일성 있게 갔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그룹 실습 및 개인 워크시트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 웰리스 문화관광학과 여기 신입생 환영회 겸 MT 사진 제가 찍은 거 좀 올려봤어요. 요게 이제 저희 동아리입니다. 트래블 포레스트 동아리 맞죠? 네네네네. 요 동아리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숲해설하고 푸드하고 여행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동아리 만든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해누리 동아리. 네, 해누리 동아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동아리 활동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웰리스 문화관광학과의 핵심은 학생 스스로 자립적으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습하고 같이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거를 테마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박병권 교수님이 유튜브에 있길래 갖고 와봤어요. 해가지고 숲해설 전문가 활동 해가지고 저희가 보면 이제 요거 관련해서 자격증, 국가 자격증도 있고 해가지고 숲해설 전문가 활동에 대한 거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놀이 전문가 활동, 요거는 우리 전영숙 교장님 유튜브, 네. 제가 조사하면 다 나와요. 네, 조사하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전영숙 교장님 제가 이거 조사해가지고 제가 이거 챗 GPT한테 찾아줘 이랬더니 여기 있어요 이래서 찾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우리 전영숙 교수님 좀 이따가 또 한번 설명할 시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놀이를 업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들이 놀면서 돈 벌기 요거 해나가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산림치유 지도사라고 해서 이미지 영상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저희가 자격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활동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창업 이미지 좀 하나 줘봐 이랬더니 요거 주더라고요. 창업 아이디어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창업 활동은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창업 강의 이런 거 많이 하니까 혹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러신 여기 학우분들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나 또 해나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그때 단체 사진 같이 찍은 거예요. 해가지고 저희 신입생 환영 MT와 테마 여행 떠나는 거 했고요. 요것도 이제 우리 박병권 교수님께서 숲해설 관련돼서 했던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거 우리 강당에서 했던 거 넣었고요. 요거는 이제 강사 쪽 관련해서 좀 사진 이미지를 하나 갖다 놓았고요.
강사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좀 이런 각종 분야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좀 뭐 각종 그 테마의 교수님들 계시니까 그분들께도 좀 말씀드리고요. 또 경영이나 마케팅 쪽은 저한테 또 얘기를 해주시면 처음에는 이제 보조 강사를 하면서 하나씩 배워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좀 익혔다라고 싶으면 그때는 이제 본 강사로 투입돼가지고 실전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전영숙 교수님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 활동하는 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보면 이 강의, 컨설팅, 심사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도 컨설턴트로서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얘기해 주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열어 나가도록 하고요. 최근에도 그 하고 한 분이 컨설턴트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준비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필드에서 컨설턴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사 활동에 대한 거 제가 사진 한 장 넣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심사해 나가는 거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한테 그 심사를 좀 해달라고 4일간 심사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사하겠다 했는데 심사 일주일 남겨놓고 연락이 왔어요. 수강생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강의로 해달라. 이커머스 창업 과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남겨놓고 무슨 강의를 할까요? 이랬더니 수강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이렇게 8가지가 있으니까 8가지를 답을 해달라고 해서 그거로 이제 빠르게 교환을 만들어서 강의를 했죠. 심사를 못하고. 근데 그게 심사위원으로 갔다가 강의를 했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한 수강생이 이제 그게 200시간짜리 강좌였어요. 200시간짜리 강좌였는데 제가 맡은 거는 4시간에 4일 일이니까 16시간이었는데 한 수강생이 200시간 동안 들었던 것보다 16시간이 좋았다. 네. 이게 제 자랑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담당 매니저한테 이 사람이 다음번에는 200시간을 다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올해 200시간 맡았어요. 그게 이제 시너지로 이어져서 2번 더 하기로 했어요. 곱하기 3, 600시간. 네, 그래서, 이게 그 심사위원회 인연으로 해서 강사로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셜 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요거는 그 최근에 지원 사업이 있어서 요거는 좀 사진 한 장 필요하시면 사진 한 장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원래 이 강의의 목적이 최근 소식을 좀 알려드리는 거라서 첫 번째 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역량 강화 컨설팅이라고 그래서요. 사업자들,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알고 계시고요. 매출이 1억 4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은 누구나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떴어요. 떠가지고 두 번째 창업 컨설팅. 세 번째는 기업가 형 컨설팅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다. 요거는 1번이나 2번의 컨설팅을 받으면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해서 세 번째 거 있고요. 네 번째는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좀 올해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꼭 지원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택배 업무와 관련돼 있는 업을 하지 않아도 30만 원을 준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소셜 마케팅에 대한 거 오늘이 처음 1차고요. 5월 11일
해가지고 AI 마케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6월 22일 챗 GPT, 이거 AI이지만 챗 GPT를 좀 중점적으로 7월 27일 퍼스널 브랜딩, 개인이 곧 브랜드다라고 해서 7월 27일, 8월 24일은 강사 되기. 이건 뭐 강사 되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어렵지 않다. 네, 우리 저 전통놀이 놀면서도 돈 벌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사 되기. 그 다음에 프로 작가 되기. 내가 책 만드는 거 해봤거든요. 하루 만에 책 한 권 만들 수 있다. 요때 오시면은요, 혹시 그 본인 노트북 가져오시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책 한 권 만들고 가도록 이렇게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이제 전문가 활동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쇼핑몰 부자 되기. 제가 쇼핑몰 경험이 한 27년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12월 달에는 정부 지원 사업 정복하기 하고 해서 12월 21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원 사업이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만 계속 또 받으세요. 그 사람들만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우리 학우분들이 좀 도움을 좀 받고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